예,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예, 대외 뉴스가 좀 나왔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18만 3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숫자가 끊임없이 아마 증가하리라는 그 예상 때문에 국내 증시가 조금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좀 예상과 다르게 전 진단키트주가 좀, 예, 흐름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주말에 좋은 또 이렇게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네이버하고 그다음에 카카오 뭐 저 비대면 관련주, 언택트 관련주가 일단 시장을 좀 차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장중 처음에 시초가에 수젠텍이 한 20% 정도 급등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 이어서 시젠이 한 1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과 좀 다르게 꼬리가 좀 달리면서 좀 길게 달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종가 관리가 좀 됐던 부분이긴 하지만 나중에 제가 오늘 영상 말미에 제가 진단키트 관련주는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네이버 카카오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21선 근접이면 항상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보면 정확하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잘 안 져요. 예. 그런 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상승한 종목을 또 나의 포트폴리오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금 또 한 번 이렇게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셨던 분이라고 하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21선 근접할 때 매수를 분할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 같은 날 어떻게 이제 접근하면 되냐면요. 제가 이제 MACD는 같이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MACD가 돌아가고 이제 오늘 첫 이제 MACD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21선을 근접해서 못 샀다. 그러면 이전 고점을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전 고점을 체크해 놓고 보면 이 이전 고점이 거의 신고가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매수한다는 겁니다. 그 대신 손절은 5일선.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이버를 만약에 공략을 하고 싶다고 하면.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될까? 왜 내가 이거 사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가는 종목이 그냥 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고가를 그리는 놈이 그냥 계속 신고가를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주자가 아마 카카오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이라는 또 바이오 종목이 치고 나갔죠. 제가 또 나중에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이런 흐름은 아마 이번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오른쪽 약간 횡보했다가 5일선과 21선이 어쨌든 우상향으로 계속 가긴 갈 거거든요. 가면서 이제 MACD가 처음 돌아서 이제 양봉 하나가 나기 때문에 또 며칠이 더 이렇게 뭐 스무스무 이렇게 올라갈지 몰라요. 그럼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또 못 잡아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이제 신고가를 돌파한 이 라인 25만 1,000원대인가요? 2,000원대인가? 이 라인이 그 거의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이 이렇게 높은 가격인데 거의 꼭지라고 보는 이 가격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꼭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만큼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 씨의 어떤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들 돈을 태웁니다. 그래서 주가를 계속 부양시키고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들의 자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2020년을 큰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서는 계속 씨를 계속 뿌리면서 열매를 거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네이버가 아마 매수의 타이밍을 또 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 전에 막 이런 타이밍을 보셨던 분이라고 하면 잡았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자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카카오가 보이죠. 예, 카카오가 이전 또 고점 제가 말씀드렸던 27만 9천 원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여기 찍었는데 제가 여기 한번 추세 라인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또 이렇게 라인이 그려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예, 그대로 이렇게 닿아요. 좀 신기한데 제가 정확하게 아직 뭐 그린 건 아닌데 좀 더 확대해 볼까?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세 이전의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끊임없이 확장되는 추세를 그어다 보면 여기에 진짜 대세 상승이라 보면 돼요. 대세 상승의 종목. 그러면 돌파를 해서 여기 돌파하죠. 돌파를 하고 그 상단 추세를 돌파하면서 이후에 지지를 받고 다시 지지를 받습니다. 여기 지워볼게요. 그러니까 21선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정확하게 지금 터치해요. 여기 제가 한번 여기 그전 한번 테스트를 뭐 살짝 그려봤는데 조금의 이격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여기 차가 어떤 봉의 어떤 지금 깊이를 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21선하고 이전 추세, 상단 추세 이전 고점과 고점을 이은 이 어떤 상단 추세가 지금은 그러니까 하단 추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선, 그리고 밑에는 지지선,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만약에 세력이라고 하고 차트쟁이라고 하면 제가 좀 놓쳤던 부분입니다. 죄송하고.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보면 근접할 때 매수가 들어가요. 얘들이 정확하게 터치하잖아요. 주가 흐름이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이 어떤 이전의 상단 추세를 지지를 정확하게 받고 딛고 그리고 21선까지 다시 밑에 깔면서 위에 올라가는 이런 차트 봉들이 만들어진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뭐 전망을 한다고 보면 MACD가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돌아가는 차트가 나오잖아요. 돌아가는 MACD 봉들이 나오는데, 이런 봉의 흐름, 제가 그때 네이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이 봉의 깊이가 이렇게 꺾이면서 이제 양의 기운으로, 양의 봉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 그리고 오늘이 또 맥점이었죠. 오늘 같은 날 만약에 못 샀다 그러면 장중 시가 이하 얼마예요? 21선 터치할 때 지금 정확하게 터치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터치할 때 없으신 분은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뭘 노리냐면 이전 고점, 여기 봉우리 보이시죠? 노란 점, 이 고점을 돌파하면 한 번에 또 슈팅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든 네이버든 지금 비대면 관련주, 언택트 관련주가 다시 부흥했던 지금 이 시점이, 아시겠지만 2차 팬데믹, 다시 코로나가 대유행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 다시 어떤 돈의 흐름, 그 중심이 다시 이런 종목들에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 한 달은 안 됐네. 근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지지부진하게 좀 횡보를 하고, 그 횡보했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힘을 비축한 겁니다. 힘을. 힘을 이렇게 비축한 상태에서 이런 행보 기간이 꼭 주어지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오버슈팅이 한 번씩 나와요. 네이버처럼 이전 고점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전 고점 27만 9천원. 이 봉을 또 돌파하게 되면 또 다른 장대 양봉이 나올 것 같아요. 카카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흐름 위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좀 보면 되냐면, 이전에 제가 추세를 그었잖아요. 추세를 긋든 여기 두 개를 긋든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추세 라인의 밑에를 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다룰 때는 여기만 봐야 돼요. 여기만. 그러니까 이전의 차트의 봉들을 깊이는 보지 마시고 여기의 흐름 마디를 보시고, 네가 횡보를 했는데 더 이상 안 내려오네? 힘을 비축하고 있구나. 그런데 네이버가 먼저 치고 갔다는 거죠. 그쵸? 네이버가 치고 가면 다음 타자는 카카오 니도 가겠구나. 뭐 오늘 장중 4%까지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제 5일선하고 21선하고 좀 이격이 크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흐름이 보인다고 하면 나중에 진짜 갈 것 같고 MACD가 돌아갈 것 같으면 이전처럼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는, 이렇게 벌어지는 그날이 오길 학수고대하면서 이제 매수를 공략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대신 손절가는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손절가는 21선 26만원 잡고 매수 했다. 그러면 만약에 반락한다, 22선 깨진다, 그러면 비중 축소, 그리고 밑에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전 고점, 여기죠. 여기에 신고가 패턴, 제가 좋아하는 신고가를 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 벌판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돌파하게 되면 또 한 번의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알테오젠입니다. 와, 알테오젠 정말 장난 아니죠.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장중 보고 있는데 거의 꼬리가 없으면서 5일선을 그냥 터치하는 순간에 그냥 계속 말아 올리더라고요. 말아 올리는데 제가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근데 제가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안에서 놀다가, 그리고 21선 근접은 매수이고, 그리고 만약에 종가로 깨지기 전에 만약 이럴 때 깨지는데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까지 봉을 한 번 더 본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흐름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몰렬입니다. 다시 21선 지지를 받고 가면 홀딩이고 MACD가 좀 일정 기간 웅덩이 빠졌어요. 돌아갈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봉을 21선 지지받고 다시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안착을 하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급등했죠. 9%. 그리고 이전 고점에 지금 다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MACD가 줄어들고 거래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안 돼요. 여기를 보면 안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봐야 돼요. 박스권. 예. 여기서 여기까지만 봐야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전 거는 이거를 보시면 안 돼요. 이거 보시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장세가 굉장히 신기한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놈만 가요. 가는 놈만 가는데 그것도 시가총액 높은 것들만. 그래서 종목을 지금 포트폴리오를 지금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좀 지켜봐 주세요. 그러니까 제 거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계신 리스트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시가총액 높은 것들이 좀 몇 개는 있어야 돼요. 한두 개. 뭐 셀트리온 관련주나 혹은 비대면 관련주 중에, 그 2차전지 중에 그런 종목이 없으면 좀 많이 힘든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세력주들 지금 치료제든 백신주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비중은 50% 넘으면 안 돼요. 그런 종목들이. 네. 어쨌든 테마주고 세력주거든요. 그러니까 진단키트는 조금 달라요. 예. 실적이 좀 좋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종목들은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신 분들은 일단 만약 급등하거나 급등하고 갑자기 장대 한번 그릴 때는 일부 차익 실현해서 이런 종목들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테오젠을 사란 말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한번 포트폴리오 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면 이전 고점이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앞에 네이버 말씀드렸고 그리고 카카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세 종목을 무조건 사라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기술적인 부분, 신고가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금의 어떤 주가 세력들이라고 할게요. 그냥 주포들. 그 주포들이 뭐 기관이든 세력이든 자기들의 돈을 씨를 뿌렸어요. 예, 쩐을 뿌려가지고 그걸 지금 어떻게든 잘 걷어들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종목에만 계속 돈을 투입하는 겁니다. 네. 그 가을이든 지금 겨울이든 팬데믹 오잖아요 또. 예, 찬바람이 불면 제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똑같이 주도주 입장에서 계속 치워갈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고 이전 고점도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그러니까 흐름 보세요. 그 직접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일일이 이렇게 티칭을 하거나 가이딩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직접 이런 흐름을 보시고 신고가가 이런 부분이고 뭐 21선 터치할 때 그리고 깨진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없으면 홀딩하고 그 다음날까지 한번 지켜보자. 그 다음날 양봉이면 땡큐하고 가져가 있고 그리고 적산병 그러니까 양봉이 3개 나오잖아요. 나오고 좋고 그리고 어째 시가가 떠서 가고 그리고 위에 꼬리가 작으면서 이전 고점에 다다른다. 그 대신 MACD가 완성되게 지금 양의 기운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웅덩이에 붕덩 빠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비중을 많이 늘릴 수가 없다. 많아봤자 뭐 10에서 15%, 20% 이상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봉고 볼게요. 네. 이제 막 돌파하려고 하죠. 돌파하는데 시가가 떠서 가요. 예, 이게 시작한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장중에 꼬리가 많이 달리면서 음봉이긴 합니다. 그리고 재차 오늘 그러니까 제로 0%에서 그때 쭉 올렸어요. 예, 상한가 안 가요.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 한 흐름을 보세요. 상한가를 가지도 않고 근 3배가 올랐어요. 지금 30만원까지. 10만원짜리가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잖아요. 10만원짜리가 그냥 상한가 한 번 없이 주구장창 오르고 가는 도중에 그냥 서서 조정을 받고 21선까지 내려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안 오죠. 그리고 계속 타고 가다가 이때 무슨 악재뉴스 이상한 루머 해가지고 장중 한가까지 근처 갔다가 밑에서 투매가 나오면서 물량을 어떤 세력들이 막 다 가져갔던 것처럼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단타할 수 있는 구간이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중장기는 패턴을 하실 분들은 홀딩이다. 가져가셨으면 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수익이 있잖아요. 저도 놓쳤지만 아쉽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전 고점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돌파를 하면 이게 또 큰 슈팅이 나와요. 큰 슈팅이 100% 정답이라고 하지 않는데 확률적으로 되게 높아요. 그런 종목들을. 그럼 저희는 어떤 걸 공략하면 좋을까요? 어떤 거? 지금 네이버,
애매하게 지금 못 가져갔고, 카카오도 지금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같은 날도 공략하면 더 좋았고, 그리고 며칠 전부터 21선 근접 혹은 이전에 추세 하단에 근접할 때 매수했으면 더 좋은데 그런 흐름이 안 나왔던 부분이었고, 지금 이전 고점 돌파하려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이 여기를 돌파하면 그런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이거 셀트리온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예,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이전 고점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게 143,900원을 좀 체크할 수 있거든요. 여기를 제가 체크를 하고, 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에 여기의 역사는, 히스토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가는 말이 그냥 지금 계속 달려가는 상황이고, 지금 더 뛰어가기 전에, 점프하기 전에 그 말에 올라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시가총액도 나쁘지 않고요. 이제 5조짜리인데 5조짜리가 막, 예, 20%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제가 좀 다 지워볼게요. 지우고, 이전에 여기 데이터는 그러니까 보지 말라고 제가 했습니다. 일단은 보지 마시고, 여기를 본다고 하면, 예, 본다고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크게 없어요. 그런데 스토캐스틱이 조금 과열이긴 해요. 그렇지만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미리 사놓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제약, 셀제 사세요. 이게 그 돈은 이제 뭐 강요하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사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예, 추천 아니에요. 예, 직접 판단하고 하시면 돼요. 네, 직접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예. 제가 앞서 오늘 네이버, 카카오, 알테오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어떤 종목들을 가진 어떤 흐름과 패턴을 분석을 해서 답습을 해서 나는 그러면 카카오를 공략할지 혹은 이렇게 셀트리온 제약을 공략할 텐데 이런 종목이 더 괜찮아 보이면 비중이 작다고 하면 더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있어요. 난 이때 이때 100만 원 샀는데 이때 다시 100만 원 사면 평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 평단가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나중에 수익이 되면, 예, 내가 100만 원 가지고 10% 나는 거하고 그리고 200만 원과 10% 나는 건 다르잖아요. 예, 평단가를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평단가는 언제 생각하면 되냐면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평단가 개념은, 예, 제가 물렸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매수했어요. 여기서 매수했는데 지금 물렸어요. 예. 여기서 100만 원 샀어요. 그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이고, 여기서 평단가가 올라간다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전략 입장에서는 별로 뭐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그래서 평단가 개념은, 예, 그 나쁘게 말하면 물타기고, 좋게 말하면 추가 매수, 그럴 때 평단가를 이야기한 부분이고,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평단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이렇게 미루신다고 생각하면 조금, 예, 좀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경험은 평단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투자를 주저한 적은 없습니다. 예,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고가 패턴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여기 이전 고점이죠. 이때를 돌파를 하면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올 거예요. 한번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진 재료가 워낙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올라갈 때 사기보다는 내려올 때마다, 예, 이 꼬리가 보이죠? 이런 내려올 때마다 이때 공략을 좀 해보세요. 이때, 예, 이런 라인 뭐 더 많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는데 안 내려올 것 같다. 예, 죄송하지만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도 내려올 수 있어요. 모르죠, 주가가. 내려오면 더 담겠다. 그리고 5일선 근접 혹은 여기에 꼬리가 보면 그 13만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제가 12만원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사신 분들 잘하셨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뭐 매수를 하고 싶으시거나 혹은 또 신규로 보신 분들은 여기 이쯤에 공략을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면 봉 자체가 지금 짧잖아요. 짧으면서 가는데 한 번은, 예, 7월 초 중반까지는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주봉으로 한 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제약을 비중을 점차,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평단가 고려 없이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는 잠깐만요. 네, CGN하고 수젠텍이랑 지금 좀 조금 밀렸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위에 21선 근접할 때 일부 차익 실현해서 종가 재매수 혹은 직장인분들은 홀딩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부분이고 시간에도 괜찮고 그리고 예, 어쨌든 예, 팬데믹이 2차로 온다고 보면 진단키트는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냥 그 핵심이에요. 그리고 아직 정확한 어떤 공시들이 다 나온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출이 어떤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런 상황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중단기로 보신 분들은 예, 추세 하단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6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MACD가 빨리 돌아오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CGN 입장에서는 그 빨리 하루빨리 5일선 회복 예, 5일선 지지 보이고 다시 21선 돌파 골든 크로스 나오기를 빨리 학수고대하고 있고요.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좀 기간 조정 조금 오른쪽 행보하면서 재차 21선을 돌파하는 이런 좀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바닥권이에요. 지금 보세요. 스토캐스틱하고 지금 MACD가 거의 바닥권이라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급격한 어떤 하락이 나올 수가 없는 지금 차트입니다. 제가 보면 좀 희망을 가져보시고 조금만 더 끌고 와서 이전 고점 32,000원, 3만 이상까지는 한번 꼭 터치가 나와요. 그때까지 한번 홀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일양약품, 센트럴 모텍, 그리고 마니커 뭐 이렇게 그런 종목들은 제가 또 몇 가지 더 포함해서 내일 오전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심플로 TV였습니다.